인컨텍스트 러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추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이 정답, 예시, 데몬스트레이션을 구성을 해줘야 얘가 답을 잘 말할까. 할 줄은 아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할 줄 모르면 그냥 아무 말이나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 줄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할까. 왜냐면 초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수학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수가 너무 낮다고 이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체인 오브 닷이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말해주는데 the answer is 11 이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앞에다가 왜 the answer is 11인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논리의 과정, 생각의 과정, 즉 chain of thought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이 이거를 따라서 이게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이죠.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문제 풀이 방법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물어봤을 때 얘처럼 뭔가 이렇게 논리의 전개 과정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확률이 확 줄어든다. 이런 게 이제 체인 오브 닷이고요.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은 뭔가 이거랑 관련된 대답은 하는데 유저의 의도와 다른 답을 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과 인풋, 아웃풋 이 페어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인스트럭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자연어는 태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태스크를 별도로 학습하지 않고 이 인스트럭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튜닝을 시키는 게 인스트럭션 튜닝이고요. 이건 T5라는 이제 플란 T5네요. 이제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RLHF는 이 이후로 이제 거의 챗GPT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인스트럭트 GPT라고 해서 챗GPT 바로 거의 이전에 이제 오픈 AI에서 낸 논문이고요. 챗GPT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일은 잘하는데 굉장히 좀 인간의 취향에 맞는 답변이 아닌 걸 내보낼 때가 있어요. 뭐 굉장히 레이시즘하다든지 아니면 뭐 편향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답변들 그래서 사람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인간 취향에 맞는 호의적인 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답변이 각각의 취향에 맞도록 할 수 있을까를 학습시킨 게 RLHF입니다. 이건 여기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체킹을 해서 모델을 한번 학습시키고 모델이 한 것에 사람이 직접 쓴 답변 그리고 모델한테 여러 개의 답을 이제 내놓으라고 해서 사람이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랭킹을 매긴 대로 이제 리인포스먼트 강화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RLHF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취향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이런 자연어 처리의 과정들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셋들이나 이런 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PPT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는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콜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연어 처리 기초 저희가 앞에서 이제 이론상으로 봤던 그 내용들을 실습을 해볼 건데요. 아까 토큰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토큰화, 인베딩 개념까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기초를 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큰화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그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장을 쪼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단위로 문장을 쪼개는 걸 토큰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토큰화를 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컴퓨터가 자연어 글자를 그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을 벡터로 바꾸기 전에 작은 조각들, 토큰으로 먼저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화는 저희는 일단은 지금 수작업으로 해보겠지만 뒤에서 배울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저희 이제 그때 얘기를 계속 종종 언급이 됐었죠.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하면 그 모델에서 제공하는 토크나이저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토크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모델들이 사전학습을 할 때 토큰화하는 방법도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보캐뷸러리도 전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특수 토큰,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토크나 도구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런 영어 토크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토크나이저를 불러와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잉글리시 토크나이저를 불러와서 이제 토큰화를 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토큰 리스트를 출력하게 되면 이 모델에서 지금 이 토크나이저에서 지정한 방식대로 토큰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edrooms에서 s가 따로 안 빠져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레마나이제이션 같은 건 딱히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분해를 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NATK라는 이런 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번에 그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토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언어에 굉장히 종속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문법에도 종속적이고 우리나라 말은 형태소나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미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쓰게 되면 이제 보캐블러리에 없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로 잘 하진 않습니다. 이제 NADK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띄어쓰기로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스플릿이라는 파이썬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문자 단위로 만들어 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문자 단위로 바뀌게 되죠.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 이런 뭐 하나하나의 과정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의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이 있을 때 띄어쓰기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과의, 놀라운, 효능이라는, 글을, 사과를, 사과가, 사과랑 이게 전부 다 보캐블러리에 따로따로 저장이 되게 돼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한국어는 형태소 기반으로 토큰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 기반으로 토큰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국어를 처리하는 그냥 정말 한국어 처리에 특화된 그런 라이브러리인 CoNLPy를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한국어의 형태소 분석기인 맥캡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설치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이 결과를 일단은 보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이라는 글을 이런 식으로 이 맥케이비라는 문법에 여기서 사용하는 형태소 분석에 맞춰서 이런 것들은 국어교육과 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걸 협업을 해서 만들곤 하는데 이렇게 형태소 분석에 맞춰서 나온 이제 토큰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볼 실습은 보캐뷸러리를 만들어보는 간단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영화 리뷰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를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고요. 필요할 시에 다시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아직 다 안 됐네요. 일단은 먼저 여기 나오는 이제 저 설치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밑에 실행시켜 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실행 결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만약에 실행이 다 됐나? 다 설치가 됐으니까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영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판다스 저번에 머신러닝에서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테이블을 불러와서 이 텍스트 테이블을 불러와서 상위 10개의 단어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보캐뷸러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샘플이 20만 개나 되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100개만 추출을 좀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불용어, 한글과 공백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특수기호 숫자 이런 거는 제거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이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것은 이제 다 어떤 범위를 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규 표현식이 필요한 상황이 오실 때 검색을 해보셔서 정규 표현식 그 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은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먼저 전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불용어는 stop words라고 하는데요. 위에도 아마 설명이 있을 텐데 불용어는 의는 가처럼 자주 등장하지만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사실 달라요. 분석에 필요 없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 가, 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한국어 문장을 생성하는 태스크에 있어서 갑자기 이런 조사들을 다 지워버리면 이제 좀 힘들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는 태스크는 감정 분석이에요. 이 라벨이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 가, 는, 들 이런 건 사실 다 필요 없죠. 조사 같은 건. 그래서 지우는 건데 만약에 감정 분석이 아니라 나는 뭐 글자 한국어 생성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필요 없는 단어들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불용어 처리입니다. 그다음에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해서
이런 불용어와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빼냅니다. 그래서 이 크크도 사실 불용어가 어느 순간에 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감정 분석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그 단어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정문은 아니지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빈도수를 계산할 거예요. frequency list가 빈도수인데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서 여기에 이제 어릴은 몇 번 나오는지, 때는 몇 번 나오는지, 보는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거를 찾아주는 게 이 frequency list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면 이제 겹치지 않는 단어들로 그 우리 유니크라고 하죠. 그런 유니크한 단어들의 빈도수를 계산을 해서 이제 이런 딕셔너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단어 집합의 크기가 69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점은 몇 번, 다는 몇 번, 영어는 몇 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캡이고요. 그래서 우리 재밌다라고 할 때 재밌은 빈도수가 10번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빈도수 상위 빈도수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흔한 이제 500개의 단어만 추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리의 보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상위 50개만 뽑아낸 게 보캡입니다. 이거 몇 개를 뽑아내고 어떻게 할 건지는 컴퓨팅 자원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지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꼭 당연히 크면 좋지만 만약에 꼭 큰 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컴퓨팅 자원과 이제 개발 시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잘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전학습 모델 여기다 이제 허깅 페이스를 쳐볼게요. 이런 허깅 페이스를 쳐보면 여기에 로그인은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여기 딥시크 같이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게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모델, 이게 지금 큰 모델이라 이렇게 많은데 모델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이것들 이게 모델 파라미터입니다. 좀 보기 힘드니까 작은 모델로 볼게요. 지금 이게 얘는 또 여기 있네. 여기 safe tensors 이런 게 제 파일 크기가 크죠. 30기가짜리인데 이런 게 모델 파라미터고요. 지금 보시면 토크나이저, 여기 토크나이저 configuration, vocab, 뭐 configuration 다 LLM configuration, generation configuration, 전체 모델 configuration 전부 다 있죠. 왜냐하면 이 모델이 동작하기 위해선 제대로 추론을 하기 위해선 이것들이 전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토크나이저를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다 만들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시에서는 BERT Based on Case라는 모델을 봤었는데 이 BERT Based on Case 모델에서도 아까랑 똑같이 이제 학습된 가중치 이렇게 빈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Safe Tensors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뭐 configuration, 토크나이저, vocabulary, 토크나이즈 configuration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허깅 페이스에서는 그냥 오토 모델을 이렇게 쓰고 from pre-trained 쓰고 모델 이름, 이 모델 이름은 또 뭐냐면 여기서는 요거 여기 지금 복사 표시가 있죠. 이 복사 표시를 누르고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오토 모델 안에 이거 오토 토크나이저 안에도 아까 토크나이저 파일 이 토크나이저 파일이 있었죠. 토크나이저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복사한 이름을 여기랑 여기에 붙여 넣어주면 모델과 토크나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툴입니다. 파이토치에 가장 적절하게 호환이 되고 있고요.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가 사전학습된 모델들을 가져와서 추론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할 수도 있고 내 연구에 적용할 수도 있고 개조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문서로 들어가셔서 이 도큐먼트를 좀 읽어보시면서 여기 PFT 같은 것도 여기 다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최신으로 업데이트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는 굳이 이렇게 다 적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토치가 지원이 가장 많이 되고요. 그래서 왜 허깅페이스가 중요한가? 원래는 복잡한 모델 코드를 알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모델 코드를 가지고 내가 직접 트레인 코드를 짜고 데이터도 다 준비하고 해야 됐었는데 이 허깅페이스라는 라이브러리 하나로 이제 굉장히 단 한 줄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 한 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은 코드로 AI 모델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을 오늘 진행을 해볼 겁니다. 허깅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버전 확인을 하고 자 이제 오토 모델이라는 것을 볼 거예요. 오토 모델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 구조를 단 여기 이 복사 버튼 단 하나만으로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용이 있고 뭐 토큰 태깅용도 있고 뭐 질의응답용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골라 쓰던지 아니면 나는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쓰던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쓰시는 게 굉장히 편한 방법이고 이제 만약에 마스크 랭귀지 모델 저희 아까 이론에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은 빈칸 뚫린 곳을 이제 맞추는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멀티링규얼은 한국어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멀티링규얼이고요. 여기 밑에 이거 써놓은 이유는 라마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라마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었는데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였고 이제 라마 여기서 이 콜앱에서는 가져오면 터지던데 이제 개인의 GPU가 허락을 하면 한번 가져와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버트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원래 버트는 저희가 아까 이론에서 설명을 할 때 아웃풋을 내보내면 그 아웃풋을 뭐 피드 포워드에 보내서 피드 포워드를 거쳐서 뭐 소프트맥스도 거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됐었죠. 그 Y라는 아웃풋 하나만 가지고 뭐가 안 됐죠. 근데 이렇게 오토 모델 for 뭐뭐라고 하면 그 막 피드 포워드에 보내서 소프트맥스 먹여서 하는 그 과정을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매겨진 상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빈칸 뚫는 예시를 하는 모델이고요. 토크나이저는 이제 이 버트에서 쓰는 토크나이저를 가져와서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버트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이전에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제 뒤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위의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깅페이스는 그래서 불러오실 때 이 transformers라는 걸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걸로 불러오시고 사전학습된 버트 모델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그냥 오토 모델로 불러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다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입력 문장은 이런 문장이에요. 지금 해볼 태스크는 버트가 어떤 식으로 언어를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사실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넣었습니다. 이 riverbank는 이제 강둑이라는 뜻이고요. 이 bank는 이제 은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셀 때는 아까 카운팅 기반 방법이나 이럴 때는 이 뱅크나 이 뱅크나 사실 구별이 어려워요. 카운팅 기반 방법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버트는 양방향 문맥을 다 고려한다고 했잖아요. 문맥상 이뱅크하고 이뱅크가 쓰이는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의미도 다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보려고 버트의 토크나이저를 좀 가져왔습니다.